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시즌의 행보를 보면요. 무상증자 이후로, 좀 많이 오르다가 골리락 날부터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던 것들이 다 반납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이때 무상증자로 인해서 들어왔던 수급들이 다 단기성 매물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고점에 물려있는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로 가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저점에 있는데 이 기업을 믿고 장기 투자를 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간쯤에 있는데 지금 조금 손해를 보지만 장기 투자를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7만 100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 시젠이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진단키트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올라갈 일은 사실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식사로 따지자면 시즌에 있어서 진단키트는 이제 쌀밥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고기 반찬이라든지 다양한 나물 반찬 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줘야 고객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배가 부르듯이 주가도 그때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8%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79%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좀 특이하게 원래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개인들이 좀 많이 담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갈 때 개인들이 나가고요. 올라갈 때 개인들이 나가고 떨어질 때 개인들이 담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 패턴이 오늘 좀 깨졌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오늘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이제 포기 매물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주식이 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매물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 외국인하고 기관이 양쪽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매수를 끌어올렸나 중간에 한번 양봉을 보여줬는데 그런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좀 눌리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 연기금 계속적으로 들어오다가 오늘 어느 정도 소량 매도를 했습니다. 많은 지금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딱히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특징 뉴스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업 안 보인다. 시즌 한 달 새 지금 35% 하락이라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무상증자 이후로 급등했던 주가가 지금 거의 반납을 다 하면서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무상증자로 인한 그런 급등을 다 이제 빠졌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자사주 매입 배당 이런 좋은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키트 매출 감소 우려로 인해서 지금 악재,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의 집단 면역으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수익이 매출이 감소할 거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 시제는 이제 진단키트 회사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상증자, 자사주 매입, 분기 배당, 주주 환원 정책을 보따리로 계속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주가는 최근 계속 30%나 떨어졌고요. 회사 측은 3천억이 넘는 현금을 바탕으로 인수합병과 신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상장성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 어떤 도저히 이제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주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뭐 기대를 못 하겠다라고 해서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떨어졌고요. 무상증자 강력한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 사이에 1분기 실적도 발표했지만 전년 대비는 엄청나게 급등한 호실적이지만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요. 300억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를 했고,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한 90억 가량은 이미 매입을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이제 200억 남아 있긴 하지만 그게 크게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 시장에서는 또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주가의 긍정적인 재료로 꼽히는 분기배당 도입, 그리고 임원진의 자사주 매입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아무런 주가의 반응이 안 됐었다.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향후에 먹거리가 사라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백신 대량 소식, 이것 또한 이제 앞으로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투자자들 생각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단키트는 이제 한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시젠도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는 분위기를 시젠이 모르고 있지는 않고요. 이거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 삼성증권 박성우 이 본부 대표를 M&A 총괄 임원으로 영입을 했었죠. 진단키트로 벌어들인 돈으로 신사업을 발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1분기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 시젠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125억 원, 그리고 투자를 3천억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미리 한 상태입니다. 글로벌 진단키트 업체의 1분기 실적을 정합해 볼 때 코로나19 진단키트 매출의 점진적 감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젠이 앞으로는 이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어떤 이슈를 내놓지 않는다면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게 팩트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젠 오늘 유럽 학회에서 새로운 코로나 변이 진단 솔루션을 소개를 했고요. 지금 시젠이 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이 신제품에 집중을 계속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쌀밥이 끊어지면 배를 굶기 때문에 배는 굶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사업을 계속 또다시 신사업 다른 반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시젠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진단키트로 인해서 코로나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면 시젠은 코로나 진단키트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병균들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인 회사다라는 게 이미지가 심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당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좀 벌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거 과거 뉴스인데요. 시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성우 M&A 부사장 영입을 해가지고 지금 인수합병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만은, 뉴스 끝에 한번 보시면 시젠은 지금 국내외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진단키트 사업이 관련 있는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고,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잡지 않았다. 이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올해는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쌀밥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쌀밥에 집중해서 쌀밥을 배부르게 쌓아놓은 다음에 그 이후 당장 내년에도 코로나가 사라질 것 같진 않지만 어찌됐든 실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시장에서의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해는 힘들지만 올해 이후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내년까지는 시즌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내용 때문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백신 선도주자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간다라는 뉴스가 떴고요. 오늘 또 이스라엘을 보니까 열 몇 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 지금 백신 집단 면역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하는 분위기다라는 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바람이 불고 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지금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죠. BBC 방송에 따르면 22일 백신 접종자가 6천만 명 돌파했고요. 그 중에서 2,264명은 2차 접종까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시젠의 주가에 녹여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인도발 변이죠. 19일까지 인도 변이 감염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다라는 거. 영국 공중보건국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인도 변이의 88%, 60% 이렇게 예방 효과를 보였지만 100%는 현재 아닌 상태고, 아직까지 의심이 된다면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쌀밥이 끊어질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시젠이 이 쌀밥만 먹고 사람이
굶어 죽지는 않지만 우리 주주들은 굶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기 반찬들을 빨리빨리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이슈들이 큰 이슈들이 좀 터져줘야 시장의 인식이 코로나 진단 키트 말고도 다양한 미래 먹거리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빨리 보여주고 시젠 측에서도 이러한 거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에 우리나라 국내 상황인데요. 500, 600명대 변이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돌고 있고요. 심지어는 돌파 감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을 1차, 2차까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돌파 감염이라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다는 거죠. 한 명이 감염이 되면 그 사람으로 해서 몇백 명이 진단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단 키트가 코로나가 올해 끝나지는 않는 거는 확실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싫든 좋든 간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모든 나라들이 백신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이 진단 키트에 대한 기대감, 주가의 흐름이 우상향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당장에 시젠을 지금 바로 손절할 거 아니라면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게 테마주라든지 비전이 보이지 않는 회사라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지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다시피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나는 이 주식 뭐 5년이든 10년이든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점에 떨어질수록 삼성전자 모으듯이 계속적으로 모아준다면 틀림없이 좋은 이슈 나와주고요.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불안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반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거나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매도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시젠을 사세요. 시젠 무조건 존버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이 주식을 산 이유 그리고 저에 대한 일기처럼 제가 나중에 손절을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그런 의도입니다. 그 판단은 모든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주가의 결과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